자, 지금부터 이 요구수를 할인한다고 하는데 할인하는 방법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알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사업회의 시간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재는 309페이지 있을 겁니다. 요약집은 114페이지, 교재는요 30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볼게요. 딱 하니 오늘 박스를 많이 그릴 겁니다. 박스 많이 그리는 거 싫어하죠? 이렇게 박스를 딱 그릴 건데 요거를 잘못하면 지웠다 다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삐딱삐딱하면 다시 할 건데 마음에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100원을 예금했는데 깜빡하고 3년 있다가 미국 갔다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고요? 깜빡하고 돈 예금한지도 모르고 미국 갔다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에서는요 이자를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붙여준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붙이면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지저분하니까 일단 논리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붙여주겠답니다. 그리고 1년의 이자율은 10%래요. 10%. 그러면 1년 지나면 이 금액이 10% 붙어 안 붙어요? 붙죠. 그래서 110원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원도 내 돈이죠. 안 쳤으면 내 돈 아닙니까? 그러면 또 1년 지났으니까 또 이 금액이 10% 붙어 안 붙어요? 붙죠. 그래서 11원이 붙어서 121원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에 또 이자가 또 붙는 겁니다. 이거 10원에 대한 이자도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는 걸요 복리라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복리. 자, 은행이 다 복리 형태로 붙는 거예요. 자, 3년 후에는요 이 금액에 10% 붙어 안 붙어요? 붙죠. 12.1원에서 133.1원을 받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복리 형태로 어떤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요구 수익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어떤 수익률을 복리 형태로 붙여나가는 걸요 할증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할증. 그리고 어떤 수익률이 붙어있는 미래 시점의 가치 있죠? 이걸요 미래 가치 혹은요 내가라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내가. 올레자 써서 뭐라고요? 내가.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익률이 붙어있어 안 붙었어요? 붙어있죠? 이걸 복리 형태로 쏙 빼는 걸요 할인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할인한. 그래서 할인한 지금 시점의 가치를요 현재 가치 혹은요 현가 해줍니다. 줄여서 뭐라고요? 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행 와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100원, 내가 1억을 예금할 때인데 10년 있다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 없어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3년 정도야 아까처럼 붙여나가면 되지만 10년 동안 언제 붙여나가고 앉았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현금이 1회만 발생하는 거 있죠? 이 100원을 일시불 이렇게 해줄게요. 뭘 한다고요? 일시불. 그래서 일시불에 미래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요?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계수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이 정도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 플러스 10%면 0.1이죠. 요거에 이자 몇 번 계산해요? 3번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133대 1원 나옵니다. 만약에 자 10년 후에 사줄 돈이 얼마냐? 그럼 몇 제곱 하면 돼요? 10제곱 해주면 돼요. 10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적금을 불입하기로, 적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 3년 후에 133.1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를 예치해 놓고 있어야 돼요?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100원을 예금하면 되죠. 근데 얼마를 예금해야 할지 모른다. 그럴 경우는 이자를 쏙 빼낸 금액을 예금하면 돼야 한대요?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133.1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공식 있죠? 요거 분의 1한 거 요거 곱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요 요 한 번 얘기하는 돈, 한 번 발생하는 돈 이걸 다 일시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시불에다가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요? 현가 계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를 뒤집어 놓은 공식입니다. 요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1 플러스 0.1에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분의 1 해주면 1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자, 아주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요 정도 아셔야 돼요. 요 정도 다시 할게요. 어떤 사람이 은행 와서 내가 1억을 예금할 텐데 10년 있다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억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어떤 아저씨가 은행 와서 직원한테, 여직원한테 내가 3년 후에 3억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얼마를 묻어놓고 있으면 돼요? 물어볼 수 있죠. 그때는 3억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한 번 더.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맨 후에 1번 볼게요. 현재 1억 원을 찾으셨나요? 1억 원을 이자율 10%로 예금했을 때 5년 후에 찾을 금액은, 그러면 1억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어느 경우에 써먹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2번 볼게요. 4년 후에 5천만 원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얼마를 묻어놓고 있어야 되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할 수 있죠?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단 이 두 가지는 해결했어, 안 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하세요. 요 공식은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공식은 지금 당장 몰라도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공식 몰라도 거의 계산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요 공식을 암기하세요. 암기하세요. 자, 그럼 요거를 살짝 응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응용한다고요? 자, 크게 응용해요? 살짝 응용해요? 살짝 응용하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 이런 공식을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런 공식을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살짝 응용해 보겠습니다. 살짝. 크게 응용해요? 살짝 응용해요? 살짝 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이제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습니다. 적금. 적금 불입액은 30원씩 불입하겠다 치자. 매년 말에. 자, 왜 매년 말입니까 하는데, 매년 초에 불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매년 말에 불입한다고 가정하고서 공식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거나 얘는요, 이거는 매년 그러면 적금 찾을 돈 얼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얘는 예금을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 했죠, 한 번. 근데 얘는 예금을 몇 년을 계속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예금. 아, 이 은행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다르다. 하나하나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요 30원은요,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에요? 1년, 2년, 3년 있다 받는 돈이죠? 1년, 2년, 3년치 받는 돈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요 30원은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에요? 2년 있다 받는 돈이죠? 2년치 잘 붙이면 돼요. 요 30원은 몇 년치가 붙어요? 1년치. 요 30원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 겁니다. 만약에 요때 매년 초에 불입하겠다. 그러면 얘는 몇 년치가 붙어요? 4년치가 붙는 겁니다. 얘는 몇 년치라고요? 3년치. 얘는 2년치. 이렇게 붙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자, 근데 공식을 만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자, 매년 초에 불입했다. 그러면 공식 암기한 거 있죠? 그거 지금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하나하나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따 잠깐 다시 하기로 하고 매년 말에 불입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저 아저씨가 은행 와서 이러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그 1,000만 원씩 적금을 불입할 건데 30년 동안 불입할 건데 적금 찾을 돈이 얼마예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4년 정도라면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어 없어요? 근데 30년 동안 어떻게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죠? 은행 가보세요. 앞에 방 되게 바쁩니다. 여직원들만 뒤에 보면 잘 보세요. 뒤에 보면 수표나 뒤적뒤적거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괜히 바쁜데 언제 하고 앉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4년 있다 받을 돈 있죠? 이렇게 해서 할 때는요,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 30원을 뭐라고 하냐면 매기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돈 있죠? 이걸 지금부터 연금이라는 표현 써볼게요. 뭐라 한다고요? 연금. 매기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30원을요 연금이라는 표현 씁니다. 자, 연금에다가 미래가치를 줄여서 뭐라고요? 내가계수라는 아주 복잡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경우에 써먹냐 이렇게 수정을 마셔야 돼요. 공식 몰라도 계산은 다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요 언제 써먹냐면 적금 찾을 돈 계산할 때 써먹는 겁니다. 뭘 찾을 때요?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적금 뭐라고요? 찾을 돈 계산할 때 써먹는 거예요. 자,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적금을 불입하겠는데 적금 찾을 돈이 800원입니다. 그러면 매기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그러면
이때는 적금 불이백은 아는데 차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요, 적금 차질 돈 아는데 불이백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자다 붙인 금액이 8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때는요 800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거 분의 1한 거, 요거를요 감채기금계수다 해줍니다. 뭔 계수라고요? 감채기금계수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는요 어떤 경우 써먹냐고요? 매기 적금 불이백 계산할 때, 매기 어떻다고요? 적금 불이백을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115페이지에 3번 볼게요. 위에 매년 1,000만 원을 이자율 10%로 3년 동안 적립할 경우에 3년 후에 적금 차질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내가계수. 할 수 있죠? 이번에는 4번 볼게요. 3년 만기 3,000만 원짜리 정기적금에 들었을 경우에 매년 불입할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3,000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자, 감채기금계수 곱하면 되죠? 3,000만 원 곱하라고요? 감채기금. 자, 그러면 6개 중에 4개는 해결했어, 안 했어요? 해결죠. 이 2개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60개도 아니고 몇 개라고요? 6개밖에 안 되잖아요. 6개 정도는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나요? 60개라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몇 개라고요? 네, 6개 아닙니까? 6개. 국가고시를 보는데 6개 정도 공부하고 들어가셔야지. 어떤 분들은요, 국가고시를 개졸로 합니다. 그럼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최소 이 정도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냥 거저 아무거나 하나만 하고서 공부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2개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어떤 정년퇴직자가 딱 있는데 퇴직금을요,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면 40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40원씩. 그러면 자, 이 40원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년퇴직하면서 30년 동안 퇴직연금으로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예요. 이자를 안 준다면 바로 달라고 하겠죠. 한 방에 달라고 해서 은행 예치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장사하려고 합니다. 장사하려면 목돈이 필요 안 필요해요? 아, 퇴직하고 꼬리꼬리 치킨 같은 거 하려면 돈 필요 안 필요해요? 꼬리꼬리 치킨 이게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쨌거나 한 방에 받으려면 자 그러면 한 방에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얘는 3년 있다 받을 돈을 이자 빼낸 거죠. 아닌가요? 얘는 하나하나 받을 돈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다. 그럼 얘는 1년치자 빼내면 되는 거죠. 얘는 몇 년치자라고요? 2년치. 얘는 3년치자 빼는 거 아닙니까? 얘는 몇 년치 빼내면 돼요? 4년치. 이렇게 빼내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행 그 직원한테, 경리과 직원한테 가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막 1,000만 원씩 30년 동안 줄 돈이 있다며, 연금으로. 이걸 지금 당장 받으면 얼마에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4년 정도라면 이렇게 하나하나 빼낼 수 있지만 30년 동안 어떻게 빼내고 앉았습니까? 그잖아요? 여직원도 바쁜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공식이 없다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40원을 매기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 있죠? 이걸 연금이라는 표현 써볼게요. 뭘 한다고요? 연금. 연금의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요? 현가라는 겁니다. 현가 계수라는 매우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착하지 말라고 했죠? 어떤 경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공식을 물어봤던 거는 15회 때 물어봤는데 무진장 어려웠을 때입니다. 이때 1, 2차 합격, 동시에 합격한 사람이 100명도 안 될 때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작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요 공식을 물어보는 거는요, 이제는 45회 때 물어봅니다. 언제라고요? 45회. 거의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자꾸 어느 경우에 써먹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느 경우 써라고요? 어느 경우에 써먹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얘는요, 자, 이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는다면, 퇴직 뭐라고요? 연금을 일시불로 받는다면 얼마인가? 이때 써먹을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네요. 하나 하지 말을까요? 자, 1년, 2년, 3년, 4년인데 은행이 누구한테 900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얼마라고요? 900원 빌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매기 돈을 받아낼 때는 이자도 포함해서 받아야 되죠. 이자도 포함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기 동일한 금액으로 원금이자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뭘 받아내요? 원금이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안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이자 쏙 빼낸 금액을 900원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900원에다가 자 곱하기 요거 계산하려면요,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거 분의 1한 거를요 저당 상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 상수라고요? 저당 상수. 얘는요 돈을 빌려줬을 때 매기 원리금 균등 상환액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뭘 계산할 때요? 매기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거기 5번 보겠습니다. 5번. 정년퇴직자가 매년 연금으로 1,000만 원을 10년 동안 받을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다면 얼마인가?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뭐 곱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속 포함되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주택분양시 융자금이 2,000만 원 있을 경우에 융자기간이 10년이라면 매년 말 원리금 균등상환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2,000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저당 상수 포함돼요. 그래서 문제 6개 있죠? 계속 풀어보시면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푸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푸실 거죠? 자, 지금부터 역수관계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역수관계. 자, 이거의 역수라는 게 뭐냐면 이것분의 1한 거 있죠? 요겁니다. 그래서 요것분의 1한 게 이거예요. 알겠죠? 이거의 역수가 이겁니다. 이거의 역수 이거예요. 이것분의 1한 게 이겁니다. 이것분의 1한 게 이거예요. 요것도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이거의 역수라는 게 뭐냐면 이것분의 1한 게 이거예요. 이것분의 1한 게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분의 1한 게 이거예요. 이것분의 1한 게 이겁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랑 얘랑 역수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밑으로. 알겠죠? 밑으로. 요거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굳이 나는 헷갈린다. 그러면 내감 현저 이렇게 한번 했는데 내감 어떻다고요? 현저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감 현저다. 연금의 내각계수는요 감채기금계수와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는 뭐라고요? 저당상수와 역수관계가 있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그래서 몇 번이고 6개 60개도 아니고 몇 개라고요? 6개인데 6개 정도는 몇 번 보시면 돼요. 어느 경우에 써먹냐 이 빨강색으로 거 있죠? 요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지워 되죠? 지울게요. 요 공식은 암기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워 되죠? 요 정도의 공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 어렵지 않죠? 요 공식은 어려운 공식은 아니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요거는요 100원에다가 1 플러스 0.1에 세제곱하면 되죠? 맞아? 1 플러스 0.1에 몇 제곱이라고요?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33.15 나왔나요? 나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0.1이면 1.1이죠? 1.1 아닙니까? 1.1에 세제곱하면요 1.1을 3번 곱하면 돼요. 1.1 몇 번 곱하라고요? 3번. 어디 갔어요? 자,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만약에 4년 있다 발동이 얼마냐? 그러면 하나 더 곱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요걸 곱한 거죠? 요거를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써본다면 1 플러스 0.1의 세제곱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요 1 플러스 0.1이면 1.1이에요 1.1의 세제곱분의 1 하면요 요거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냥 똑같습니다. 나누기 1.1을 3번 해주면 돼요. 나누기 1.1을 몇 번 해주면 된다고요? 3번 딱 해주면 뭐 나왔나요? 나옵니다. 자, 곱하기 1.1을 3번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3년 후에 받을 돈. 나누기 1.1을 3번 해주면 뭐 나온다고요? 지금 예치할 돈 나오죠? 이해 되겠죠? 그럼 연습해 볼게요. 연습. 그러니까 만약에 10%로 하면 나누기 1.1 해주면 되죠? 그럼 20%면 얼마라고요? 나누기 1.2 해주면 돼요. 30%면요? 1.3. 만약에 7%다. 그럼 나누기 얼마 해주면 돼요? 1.07 해주면 돼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1년, 2년, 3년, 4년, 5년인데 자, 5년 후에 1억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얼마를 예치해 놓으면 돼요? 이자율이 7%라고 치자. 그러면 자, 아까 저 계산해 볼게요. 1 플러스 7%면 0.07이죠. 요거에 5제곱분의 1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1 플러스 0.07이면 1.07이죠. 그러면 1.07을 5번 나누면 돼요. 1점이 뭐라고요? 5번 나누면 됩니다. 나누기 1.07. 나누기 얼마라고요? 1.07. 나누기 1.07 해주면 돼요. 나누기 1.07. 한 번 더 해줘야 되죠? 07. 그럼 뭐가 나왔나요?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것도 먼저 해볼게요. 저기 9번 보겠습니다. 9번. 5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은 7% 하겠죠? 9번이요. 9번. 그러면 최종 현재 가치 금액은 10만 단위에서 반원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1억 원에다가 나누기 1.07 몇 번 해주면 돼요? 5번 해주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5번. 이때 조금 빨리 하는 방법은요. 1억 나누기 1.07 있죠? 한 다음에 는을 5번 치면 돼요. 는. 거기 는이 있어 없어요? 는을 5번 딱 치면 돼요. 그럼 이거 나옵니다. 나와요. 계산기 안 갖고 오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치면 돼요. 그 계산기는 안 되기도 하는데 핸드폰은 일반 계산기 있죠? 나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는을 몇 번 치라고요? 5번 하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그럼 얼마 나오냐면 7일 298 617 나옵니다. 자, 얼마 나온다고요? 7일 298 617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요. 10만 단위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죠?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요거 아닙니까? 여기 만약 5가 넘어가면 하나 올려주면 돼요. 5가 안 되죠? 다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고서 7,100만 원 해주면 돼요. 7,100만 원이 정답입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투자자 갑은요. 부동산 구입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답니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10%라면 3년 후에 적금의 미래가치 적금 찾을 돈 계산하는 겁니다. 적금 뭘 계산하라고요? 찾을 돈 계산하는데 자 보세요. 자, 매년 연말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답니다. 여기도 3천만 원, 여기도 3천만 원. 그러면 적금 찾을 돈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아까 공식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다 암기했다 그러면 공식 집어넣으면 돼요. 3천만 원 곱하기 연금의 내각에서 곱하면 돼요.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내각에서. 그 연금의 내각에서는 이렇게 0.1분의 1 플러스 0.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요 공식인데 나는 요거 죽었다 깨나 요거 계산하면 9,930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9,930만 원 나와요. 나오는데 나는 이거 죽었다 깨는 왜 못 외우겠다. 왜냐하면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 나는 이거 싫다. 그러면 이거 몰라 이 지워도 되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러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야 요거 얘는요. 얘는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에요? 요거 3천만 원은요. 2년 있다 받는 돈이죠? 얘는 2년 있다 받는 돈 아닙니까? 얘는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요? 1년 있다 받는 돈 아닙니까? 얘는 이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자, 얘는 2년 있다 받는 돈이니까 곱하기 1.1 곱하기 1.1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곱하기 1.1 해주면 돼요. 얘는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3천만 원은 이자가 안 붙고 요거는요 3,300만 원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요 3,630만 원 나와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9,93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9,93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계산 문제 나오면 이거 이상 나오기 힘들어요. 자, 요게 이제 가장 어려웠던 계산 문제입니다. 어렵진 않지만 처음 하신 분들 이런 거 어렵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이상 계산 문제 안 물어보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길게 나오면 못 풀어요. 그리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8번 볼게요. A는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는데 이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투자 상품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거죠. 미래 가치가 아니라 뭐는 가치라고요? 현재 가치. 그러니까 2,000원씩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는데 지금 얼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자,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하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1년 있다 받는 돈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1.1 해주면 돼요. 뭐라고요? 그럼 얘는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에요? 2년 있다 받는 돈이죠. 그러니까 2년치자 빼내면 돼요. 얘는 1년치자 빼내면 돼요. 얘는 몇 년치 빼내라고요? 2년치. 얘는 3년치자 빼내듯이 빼내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현재 가치. 자, 얘는 몇 년치자 빼내라고요? 1년치. 얘는요 2년치자 빼내니까 나누기 1.1 뭐라고요? 나누기 1.1 해주면 돼요. 그러면 계산하면 3,471원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가 자 괄호 안에 보니까 10원 단위 이하에는 절사라고 돼 있죠. 이 절사라는 표현은요 10원 단위 이하는요 다 절이라는 게 자르라는 얘기죠. 사는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여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원 단위에서 다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12 이거 아닙니까? 이거 다 없애고 이거 없애 0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4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라고요? 3,400원.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현재 가치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현재 가치. 자, 계산 이거 지워도 되죠? 계산하면 이거 이상 안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면 그리고 만약 이거 이상 물어보면 못 풀어요. 풀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이거 몇 번 연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어요? 할인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알아볼게요. 하나 넘겨볼게요. 자, 116페이지에 기대 현금 수지의 측정 있어 없어요? 이거 알아보는 겁니다. 몇 번이고 60개도 아니고 몇 개라고요? 6개 아닙니까?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어느 경우에 써먹냐 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떤 경우에 써먹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계산 문제 너무 힘들면은요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어떤 경우 써먹냐 그래서 다 못 맞춰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요 몇 번 얘기하지만 반만 정확히 맞춰야 된대요. 뭐라고요? 반만 정확히 맞추겠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요즘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반만 정확히 맞추겠다. 제가 항상 몇 번 얘기하지만 작년에 부동산 학개론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자, 나중에 제가 이제 풀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사이사이에 60%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만 풀 줄 아시면 돼요. 다른 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제끼면 돼요. 그냥 뭐라고요? 제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뭐라고요? 반만 맞추겠다. 최소한 뭐라고요? 반만 정확히 맞추겠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나요? 괜히 어렵게 막 손대고 있으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볼게요. 자, 일단은 이름을 붙여볼게요. 얘는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죠. 그래서 이거를요 영업의 현금 수지 해줍니다. 영업의 뭐라고요? 현금 수 줄여서요 영업 수지 해줄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요거는 내 손에 나간 돈이 5억이죠. 지분이 유출된 게 5억인데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그래서 지분이 돌아왔다 해서 지분 복귀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죠. 소득 이득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5억 나가는데 7억이 들어왔죠.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7억에서 5억 뺀 거를요 자본 이득 이런 표현 씁니다. 뭘 쓴다고요? 자본 이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8천만 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좀 볼게요. 8천만 원이 어떤 식으로 나온 숫자인가 좀 볼게요. 자, 지금쯤은 이제 웬만큼 이제 공부가 돼 있으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암기한 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유순 전후다 이런 식으로 뭔 전후라고요? 가유순 전후 딱 적어놓은 다음에 자, 한 칸 띄고 어디 갔어요?
한 칸 떼고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주면 돼요. 경비 빼고 빚 갚고 뭐라고요? 세금 내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나는 요것도 좀 암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고 있다는 얘기죠. 맨날 기타만 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또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요렇게. 요거는요, 매순 전후다. 매순 어떻다고요? 전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얘는 처음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되면 돼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가유손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요걸 기초로 해서 자, 쭉 한번 볼게요. 자, 저거를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걸요 가능 조소득이라는 겁니다. 뭔 소득이라고요? 이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 총소득에 상관없습니다. 조소득. 여기서 자, 뭘 빼야 되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아무리 임대가 잘 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 안 나요? 자,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이사 날짜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며칠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동네에 임대 사정을 가정했을 때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빈방 있죠? 감안해 줘야 돼요. 알겠죠? 이걸 공실에 따른 손실 좀 감안해 줘야 돼요. 뭐라고요? 공실에 따른 손실. 그리고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 겨울철에는 일 많아요, 적어요?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봄 되면 열심히 일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봄 되니까 보증금 다 까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봄 되니까 일거리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돈 내라면 낼 돈 있어 없어요? 때로는요 임대사 받아보면 자 돈을 뜯기고 자 내보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하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못 받는 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걸요 불량부채다. 누가 붙여놨는지 신기하게 붙여놨습니다. 뭐라고요? 불량부채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사 하다 보면 임대료 외에도 부수입이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요금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타 소득이 생길 수 있겠네요. 이거를요 영업의 소득, 임대료 외의 소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걸요 이거를 유효조소득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조소라고요? 유효조소득이다. 자, 여기서 얘네들은 말이 소득이 사실은 소득이라 할 수 없는 게 경비는 뺐어 안 뺐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무슨 소득입니까? 그러니까 자, 이 무늬만 소득입니다. 뭐한 소득이라고요? 무늬만 소득이다. 그래서 여기서 각종 영업활동 관련된 경비 빼야 안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비입니다. 수도요금, 가스비라든가 아니면 전기요금 있죠? 그런가 종업원 급여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기타 여기 뭐 유지비 수선비 같은 거 있죠? 다 빼야 돼요. 다 빼요. 자, 이렇게 해서 뺀 금액을요 순영업소득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득이라고요? 순영업소득. 항상 순하면요 각종 경비를 뺀 걸 순이라는 표 씁니다. 경비 뺀 걸요 순이라는 표 써요. 여기서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3억 빌렸죠? 그럼 매기 갚는 원금이자 있어 없어요? 요거 빼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네, 여기는요 매기 갚는 원금하고 이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원금하고 뭘 포함시키라고요? 이자도 포함시켜서 이걸요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이걸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었다고요? 이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부채 서비스액 아니면요 저당 지불액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뭔 지불하고요? 자, 아니면요 연부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뭘 한다고요? 연부금. 자, 이런 거 전부 다 이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를요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전 뭐라고요? 현금 수지다. 그래서 항상 세전할 때는요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전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참고로 소득세는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 2021년도다. 2021년도라면요 그 다음 연도 있죠? 다음 연도에 5월 달에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한 조세입니다. 원칙적으로. 언제라고요? 5월 달에. 5월 달 보면 그 뭐가 있냐면 그 전부때 5월은 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써놨습니다. 소득세.
뭐라는 얘기? 돈 좀 갖다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자, 이때 이제 5월 달에 소득세를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요거는요, 퇴직과 관련된 소득세 있죠? 이거 따로 계산해 납부해야 돼요. 따로. 그다음에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도 따로 갖다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이렇게 이자 받은 거라든가 아니면 배당금 받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아니면요 근로소득이라든가 회사 다니면 뭐가 생겨요? 월급 받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요 저렇게 사업해요 안 해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소득이라는 겁니다. 뭔 소득이라고요? 사업.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 연금 이런 거 받아요 안 받아요? 주택연금 이런 거 받을 거 아닙니까? 연금소득이라는 겁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소득 생겨 안 생겨요? 이걸 기타 소득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따로 계산하시고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의 상당 부분은요, 거의 원천징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요, 소득을 지불하는 자가 세금을 떼어내서 지들이 갖다 납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거 하긴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죠. 우리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요, 요 사업소득 있죠? 저 소득세 있죠? 무슨 소득이라고요? 사업소득을 얘기합니다. 사업은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죠. 이걸 다 싸잡아서, 이런 걸 싸잡아서 영업소득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 소득세라고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세다. 이렇게 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후 현금수지다. 뭔 현금수지라고요? 세후 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매우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할 거라고요? 매우 주의할 게 좀 있는데, 특히 이런 것들은 여기서 빼내면 되는데, 요거 있죠, 요거. 요 중에서 소득세는 여기서 빼내는 거예요. 소득세는, 왜냐하면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이 많은 자들은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돼요, 많이. 소득이 적은 자들은 세금 조금 내는 거죠. 소득이 없는 자는 세금 낼 게 있어 없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소득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소득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세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계산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여기서 빼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여기서 빼내요. 다만 재산세 같이 소득과는 상관없이 부과하는 세금 있죠? 요거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영업경비로 처리합니다.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같은 거 있죠?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영업경비로 처리해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는요,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절대 영업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순전히 현금 나가고 현금 들어온 것만 따지는 거예요. 현금 나가고 뭐만 따진다고요? 들어온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비는요, 기업에서 기업 회계상 이 경영 성과를 보고하려고, 이 건물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기 일정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법상. 회계상,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금 나간 게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현금 나가고 들어온 것만 따지는 거예요. 현금 나가고 들어온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다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영업경비에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 하시면 돼요. 다만 나중에 세무사들이 세금 계산할 때 있죠? 그때는 빼줍니다. 세무사들이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을 만들 때 있죠? 그때는 빼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제가 세무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올게요. 그러면 이거는요, 저거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요거는요, 세무사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세무사들이 세금 계산할 때,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있죠?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 있죠? 이걸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걸 과세소득이라는 겁니다. 뭔 소득이라고요? 저거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세무사들이 하는 겁니다. 세무사 이제 소득세를, 과세소득,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을 만들어요. 그죠?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건 뭐 몇 개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데, 자꾸 세법 전공한 사람입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짜증나서 그래요. 일단 이렇게 암기하세요. 순대 먹고 감이 내 빼. 순대 먹고니까 더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감이니까 빼요 안 빼요? 감이 4배 했잖아요. 순대 먹고 감이 어떻다고요? 4배. 그러면 저거랑 신경 쓰지 마세요. 저거 상관없이 이거는 세무사들이 이렇게 계산하겠다 아닙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세금.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순대 먹고 뭐라고요? 감이 4배.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겠네요. 이거는요 순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대체충당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 걸로 대수선 같은 거 할 수 있었어요? 대수선이 뭐냐면 이 지붕 틀이라든가 내력 벽이라든가 이런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를 손을 보려고 자, 이 5년에 한 번 걸로 손을 보려고 돈을 일부를 빼놓을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부동산 가치로 올리는데 그대로 쓸 거죠? 그러니까 세법상 현금으로 나간 거라 하더라도 다 돌려놔야 돼요. 현금으로 나간 거라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돌려놔야 돼요. 나는 문제에 물었다 그러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요 그 기업 회계라든가 세법상 빼줍니다. 빼줘요. 그 다음에 저기 은행에다 납부하는 돈 중에 원금 나간 거 있죠? 요거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다만 이자 나간 건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뭐라고요? 이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세율을 부과하는 겁니다. 되셨죠? 순대 먹고 이거는요 소득세를 계산하려고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소득세를 계산하려고 이렇게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쪽으로 올게요. 이번에는 요 7억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보겠습니다. 7억. 자, 소득세를 계산하려고 저런 식으로 세무사가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저거를 8억짜리를 5년 있다 13억 정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걸 매도 가격 해줍니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매도 가격. 여기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경비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매도 경비라는 겁니다. 매도하는 과정에서의 경비를 얘기해요. 중개 수수료가 대표적인 겁니다. 공증비용이라든가 화해비용 이런 걸 얘기해요. 자, 뭐냐면 무슨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거 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 빼는 거고 이거는 매도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경비 있죠? 파는 과정에서 나가는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걸요 순매도액 해줍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순이라는 것은요 각종 경비를 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요 순매도액. 여기서 저 3억을 빌렸는데 빌렸어 안 빌렸어요? 5년 동안 갚다 못 갚은 돈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파는데 은행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갚으라고 했죠? 담보가치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갚아야 돼요. 요거를요 미상환한 아직 못 갚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저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당 잔금이다 해줍니다. 미상환은 뭐라고요? 저당 잔금. 그냥 잔금해 줘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요 세전 지분복귀액 해줍니다. 또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소득세는요 어디 갔어요? 요걸 얘기합니다. 양도세. 양도소득세는요 자, 이 부동산 가치가 올랐으니까 거기에 따라 부과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양도세 이런 걸 전부 다 자본이득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싸잡아서 뭐라고요? 자본이득세다. 자본이득에 대해서 본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 걸 이렇게 하는 걸요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후 뭐라고요? 지분복귀액. 자, 그래서 몇 번이고 계속 보시면 들어가셔야 돼요. 몇 번이고 딱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해결했고요. 문제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찾았죠? 1번 볼게요. 1번 오른쪽에 1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요 보유 시 대상 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에 자본 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보유 시에 운영으로 나타나는 소득과 처분 시에 자본 이득의 형태 있죠? 나타납니다. 2번 볼게요. 가능 조소득은요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에다가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유효 조소득은요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부채액은 차감하고 기타 수입은 더해서 구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효 조소득은요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부채는 빼줬죠.
기타 소득은 더해서 구한 겁니다. 더해서 구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순 영업소득은요. 자, 유효 조소득에서 각종 영업 경비를 뺀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하여 순수하게 기속되는 영업소득이다. 순 영업소득은요. 유효 조소득에서 뭘 뺀 거라고요? 영업 경비를 뺀 소득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순 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지만 영업소득세는 차감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요거를 계산할 때는 재산세는 빼야 안 빼요? 여기까지 계산할 때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득세를 빼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거 계산할 때는 요 밑에서 빼는 거예요. 밑에서 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6번. 세전 현금으로는요, 지분 투자액에 속되는 세전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 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자, 세전 현금으로는요, 순 영업소득에서 뭘 뺀 거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요,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세무사들이 감가상각비라든가 이자 같은 거는 세무사들이 빼주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 빼주도록 돼 있습니다. 세무사가 빼주는 게 아니라 누가 빼주는 거고요? 법에서 빼주도록 돼 있어요. 법에서. 알겠죠? 이렇게. 자,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거기. 현금 수지 분석을 위한 자료가 다음 같을 때 세후 현금 수지는 얼마인가? 계산해 볼게요. 요거 반드시 감가상각비는 여기다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요.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감가상각비는 절대 여기다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죠? 자, 계산해 볼게요. 먼저 가능조소득은 1억입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1억.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는요, 가능조소득의 5%랍니다. 이놈의 5%란 얘기죠? 맞지 않나요? 이놈의 5% 하면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빼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300만 원 더해줘야 돼요. 얘는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나면요, 아마 9,800만 원 될 겁니다. 9,800만 원. 이렇게. 여기서 자, 지금부터 이제 각종 영업 경비를 빼내야 되는데, 각종 영업 경비를 안 빼야 돼요? 빼야 되죠? 이렇게. 자, 이 영업 경비 딱 빼야 됩니다. 이거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주자. 자, 먼저 유지비 및 관리비는 빼줘야 됩니다. 1,000만 원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수선비도 1,000만 원 빼줘야 됩니다. 수선비 1,000만 원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400만 원은 여기서 빼는 거죠? 밑에서 빼는 거 아닙니까? 밑에서 400만 원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험료 500만 원 포함시켜야 돼요. 얘는 얼마라고요? 500만 원은 포함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얘는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요? 절대 건들면 안 돼요.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는 빼줍니다. 여기는 절대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포함시켜야 됩니다. 500만 원. 그 다음에 임대와 관련된 소득세, 사업소득세 아닙니까? 400만 원 빼줘야 돼요. 얘는 소득세가 얼마라고요? 400만 원. 맞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하면, 얼마요? 3천만 원 되겠네요. 얼마라고요? 3천만 원을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이거 얼마요? 6,800만 원 아닙니까? 맞죠? 여기서 400만 원 빼니까 얘는 얼마라고요? 6,400만 원이죠? 맞죠? 여기서 400만 원 빼니까 6천만 원 아닙니까? 정답은 얼마라고요? 6천만 원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할 수 있죠? 6천만 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으면요, 내년에 또 이렇게 풀고 있어야 돼요. 내년에.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다 지울게요. 이거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쨌거나 여기서 딱 보면, 감가상각비는 무시하라고 했죠? 무시해야 돼요. 그리고 더해주는 거는 기타 소득밖에 없죠? 맞죠? 남은 다 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가능조소득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가능조소득에서 일단은 자, 이 기타 소득은 더해요, 안 더해? 더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무시하라고 했죠?
아예 무시하세요. 그 나머지는 다 빼. 나머지 뭐라고요? 다 빼. 나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빼. 가능조사에 더라고요? 기타 속만 더해주고 감가상각 무시하라고 했죠? 나머지 뭐라고요? 다 빼. 다 빼. 이렇게 해주면 되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가능소득은 얼마요? 1억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 5%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자, 기타 소득은 더해줘야 되죠? 얘는 더해야 안 돼요?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빼야 됩니다. 나머지 감가상각비만 빼고 다 빼야 돼요. 유지비 및 관리비 1,000만 원 빼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계산기 대고 막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수선비도 1,000만 원 빼줘야 돼요. 또 뭘 빼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 400만 원 빼줘야 되죠?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그 보험료도 500만 원 빼줘야 되죠? 계산기 그냥 대고 치면 돼요. 그냥 치면 체크만 하고 감가상각비는 무시하고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손을 거놓으면 되죠? 그리고 요것만 더해주고 나머지 다 빼면 돼요. 이렇게. 자, 어디까지 했나요? 뭐 500만 원 뭐예요 이게? 보험료죠? 감가상각 무시하라고 했죠? 재산세는 빼줘야 돼요. 재산 얼마라고요? 500만 원. 맞나요?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 400만 원 빼줘야 돼요. 그러면 600만 원 나올 겁니다. 6천만 원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거 지워도 되죠? 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그 밑에 볼게요. 2번 볼게요. 다음 내용을 활용하여 세후 지분 복객을 구하라. 세후 지분 복객을 계산하라. 요거 계산하는 얘기죠. 매도 가격은 12억입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12억이다. 여기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1,000만 원 나갔네요. 얼마 나갔다고요? 1,000만 원. 그러면 계산하면 얘는요 11억 9천만 원입니다. 11억 다 써볼게요. 11억 9천만 원. 맞죠? 여기서 미상환된 저당자금이 6억 있네요. 6억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5억 9천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5억 9천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 빼야 돼요? 여기서 양도세 빼줘야 되죠? 3천만 원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5억 6천만 원 이게 정답이에요. 얼마 정답이라고요? 5억 6천만 원. 우리 실전에서는요 세 가지만 빼면 돼요. 여기서 3개 빼면 돼요. 빼면 돼요. 그리고 매우 조심할 게 재산세 있어 없어요? 재산세는 처분한 과정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갖고 있으면 나가는 거죠. 요거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요거 계산할 때. 그리고 유지 수선비도 갖고 있으면 수선비 나가야 안 나가요? 이것도 여기서 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때는 이 세 놈만 빼면 돼요. 뭐라고요? 얘 3개 빼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지워 되죠? 이거 3개만 빼면 돼요. 이거 지울까요? 지울게요. 자, 그리고 영업소득세까지 좀 계산해봐라. 이게 나오면요. 가능하시면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스킵하세요. 스킵하세요. 이거 풀고 학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자, 제가 누차 얘기지만 100점 맞으려면 절대 안 돼요. 딱 반만 정확히 맞겠다 해줘야 돼요. 몇 개라고요? 근데 주의할 거는요. 반만 정확히 맞추겠다 해줘야 돼요. 그냥 반 정도만 맞추겠다 하면 안 돼요. 반은 정확히 맞추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반은 정확히 맞추겠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임대사 이게 이제 영업소득세까지 계산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최근 10년 동안 3번을 물어봤는데 한 번은요 그냥 2번은 이제 계산 문제 물어봤고 한 번은요 말로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로 나왔는데 자 읽어볼게요. 3번 다음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연금 수준은 얼마인가? 순 영업소득은 얼마요? 1억 4천 아닙니까? 1억 4천이 순 운영소득이에요. 자 여기서 자 조심할 게 재산세는요 여기서 빼내는 거죠. 근데 이미 여기 계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연간 융자 월부금 있죠.
이렇게 할 때는 다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자, 나중에 한 번 더 할 건데 노트돼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부채 서비스액 아니면요 연부금, 월부금 아니면요 저당 지불액 다 똑같은 편입니다. 다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9천만 원이죠. 이게 9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자하고 뭐가 있다고요? 원금. 그러면 이자를 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밑에 보니까 융자 이자가 7천만 원이라 했죠. 그러면 원금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2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소득세율 주어졌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게 얼마예요? 5천만 원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세금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세금은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세무사들이 따로 계산하는 거 이거. 세무사들이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겠다. 일단은 순 영업소득이 1억 4천만 원이랍니다. 얘가 얼마라고요? 1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대체총 다음 이런 거 없고 감가상각비가 1천만 원 줘졌죠. 그 다음에 아까 이자가 얼마라고 했어요? 7천만 원 아닙니까? 7천만 원 줘졌, 저기 계산됐잖아요. 자, 이렇게 계산한 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입니다. 이게 얼마냐면 이게 8천만 6천만 원 될 겁니다. 얼마라고요? 6천만 원. 자, 여기다가 세율이 30% 하겠죠? 30% 이렇게 계산하면 36은 18에서 얼마요? 1,800만 원입니다. 세금이 얼마라고요? 1,800만 원. 이쪽으로 올게요. 세금까지 계산했네요. 1,800만 원이 세금이에요.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는요 3,200만 원이 정답이네요. 3,000 얼마라고요? 200만 원. 이렇게. 자, 요거 하기 좀 어렵죠? 할만해요? 어떻게 할만해요? 자,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껴야 돼요. 그래서 자, 포기할까? 얼른 포기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 못 풀어도 합격합니다. 자,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 풀고 합격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괜히 이런 거 집착하다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아까 1번, 2번 정도 연습해 보세요. 1번, 2번은 연습할 수 있죠? 이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는요, 더 힘들면 제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요 정도가 아니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